나폴리의 손맛 여왕 마르첼라. 그녀가 만든 요리는 예술이라 불릴 만큼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의 부엌에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딸 소피아가 가져온 건 다름 아닌 전기밥솥. 전통 요리사 마르첼라가 기계로 만든 밥에 도전한다면? 이탈리아의 정성과 한국의 기술이 만난 특별한 요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르첼라는 나폴리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주부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하는 요리는 단순히 맛있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나폴리 사람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삶의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마르첼라의 음식은 정성과 맛이 가득해 이웃들은 그녀가 요리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며 비법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마르첼라는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전통 레시피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창의력을 더해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손길로 완성된 음식들은 지역 모임이나 피크닉에서도 단연 화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음식을 맛볼 때마다 마르첼라, 당신은 요리사로 태어난 게 틀림없어요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을 때마다 마르첼라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저 어머니께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딸 소피아의 부재가 그 이유였습니다. 소피아는 2년 전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 먼 나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소피아에게도 마르첼라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첼라는 매일 소피아를 떠올리며 그녀를 걱정하고 그리워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소피아와 전화통화를 할 때면 딸의 목소리가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곤 했습니다. 특히 소피아가 엄마의 음식이 너무 그리워요. 한국 음식도 맛있지만 엄마가 만들어주던 라구 스파게티가 생각나요 라고 말할 때마다 마르첼라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소피아가 유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마르첼라는 딸을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며 그녀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산각 구운 빵, 윤기가 흐르는 토마토, 신선한 바지를 집으로 가져오며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엌은 금세 그녀의 손길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카프레제 샐러드 위에 신선한 바질 잎이 놓였습니다. 그녀의 시그니처 요리인 라구 소스를 듬뿍 얹은 스파게티도 완성되었습니다. 소피아가 좋아했던 모든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매 순간 정성을 다해 요리하며 그녀는 오랜만에 딸과 함께할 저녁 식사를 상상했습니다. 마침내 소피아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피아는 아버지 엘리코의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하며 창문 밖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마르첼라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소피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저도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답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르첼라가 준비한 음식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한 입 먹고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맛을 2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엄마 음식은 정말 최고예요. 마르첼라는 딸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소피아는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전통차 세트와 동생 루카를 위한 작은 기념품 등이 있었습니다. 선물들은 모두 소피아가 가족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물들 중에는 낯선 물건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박스에 단단히 포장되어 있는 전기밥솥이었습니다. 마르첼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소피아?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게 한국에서는 정말 흔한 주방 가전이에요. 전기밥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로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마르첼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밥을 기계로 짓는다는 말이 생소하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밥은 정성과 손맛의 결정체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리조또라고 하여 보통 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야채를 볶다가 쌀을 넣습니다. 이때 육수의 양을 맞추고 불 조절을 섬세히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그 모든 과정을 대신한다니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녀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밥을 기계로 만든다고? 정말 맛있게 될 수 있니? 소피아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믿어보세요. 이 밥솥은 단순히 밥만 짓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요리도 가능하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정말 자주 썼던 거라 익숙해요. 조만간 해드릴게요. 마르첼라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소피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한국에서의 경험이 가져온 변화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1년 전 나폴리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국의 유명 셰프 백종원이 나폴리에서 일주일간 한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신문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첼라는 남편과 결혼 기념일 여행으로 파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식당이 나폴리에 생기지 않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마르첼라는 나폴리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마르게리타 피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나폴리 음식의 상징입니다. 외국 음식이 나폴리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식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녀는 소피아가 만들어줄 한국 음식에 대해 은근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마르첼라는 전기밥솥과 한국 음식이 가져올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편의 놓인 전기밥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기계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후 소피아는 집에서 처음으로 전기밥솥을 오픈했습니다. 그 전기밥솥은 은색과 흰색의 조합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했고 여러 버튼과 LED 화면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전기밥솥에서 나는 소리와 자동 음성 안내 기능은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마치 첨단 기술의 기적을 보는 듯 신기한 눈빛으로 그 장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는 전기밥솥의 사용법을 가족들에게 간단히 설명하며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엌에서는 다른 한식 요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소고기와 물을 넣은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달콤 짭짤한 잡채와 고소한 불고기가 차례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소피아는 아시아 마트에서 구입한 김치와 깨실, 반찬도 준비해 상에 올릴 채비를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한식 특유의 풍성한 냄새가 퍼져나가며 가족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밥이 완성될 무렵 전기밥솥에서 나는 알림 소리와 함께 부엌 가득 고소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소피아는 밥솥 뚜껑을 열며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식을 소개하는데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가족들은 부엌 식탁에 둘러앉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는 차례로 음식을 상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스타일로 준비했어요. 다들 맛있게 드셔보세요. 그녀의 손놀림은 자신감이 넘쳤고 그녀가 만든 음식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마르첼라는 음식을 살펴보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체 요리, 메인 요리, 디저트를 순서대로 먹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식은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상에 올리는 점이 참 독특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밥이 단순히 흰쌀밥으로 그릇에 담겨 있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새롭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마르첼라는 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식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쌀밥 본연의 고소한 향과 은은한 단맛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리조또의 쌀알은 알단테로 단단한 식감이 특징인데 전기밥솥에서 나온 쌀밥은 부드럽고 찰진 느낌으로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숟갈을 떠먹으며 밥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밥만으로도 훌륭했지만 반찬과 함께 먹을 때 그 증가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잡채와 함께, 불고기와 함께, 그리고 국과 곁들일 때마다 밥과 반찬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맛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마르첼라는 한식의 다양한 반찬들이 밥과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소피아는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밥 위에 각종 나물과 고기를 얹고 고추장으로 비벼 먹는 비빔밥은 또 다른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피아는 이웃 친구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웃은 마르첼라의 오랜 친구인 안나와 그녀의 남편 마르코, 그리고 초등학생 딸 줄리아로 이루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이번에는 전기밥솥으로 만든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은 부드러운 고기와 진한 양념 맛이 특징이었고 그 맛은 안나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안나 가족은 소피아의 요리에 연신 찬사를 보냈습니다. 전기밥솥으로 이렇게 밥을 쉽게 만들 수 있다니 놀랍네요. 거기다 찜 요리까지 가능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은 예전에 백종원이 나폴리에서 운영했던 한식당에서 한식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는 한식을 먹을 기회가 없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소피아 덕분에 한식을 다시 맛볼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소피아는 전기밥솥을 통해 가족들에게 한식을 소개하며 새로운 문화와 맛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첼라와 가족들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한식의 매력을 이해하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기밥솥을 바라보며 소피아의 한국 유학 경험이 단순히 학업을 넘어서
가족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기밥솥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는 마르첼라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는 마치 큰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옆에는 유튜브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르첼라는 딸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소피아, 뭘 하려고 그러니? 소피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김치를 만들어 보려고요. 김치? 그거 꽤 까다로운 음식 아닌가? 한국의 전통 음식인데 이탈리아에서 만들 수 있을까? 마르첼라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파브리라는 이탈리아인 셰프를 아세요? 그분은 미쉐린 스타 셰프였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한국 음식을 배우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 소개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 영상을 보고 배우기로 했어요. 마르첼라는 소피아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소피아는 정성을 다해 배추를 절였고 양념을 만들 때 젓갈 대신 피쉬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엄마, 이탈리아에서는 젓갈을 구하기 어려워서 피쉬 소스를 사용했어요. 냄새도 덜하고 맛도 조금 더 부드러워진답니다. 라고 설명하며 고춧가루만 사용하면 너무 매울 수 있어 파프리카 가루를 섞어 색깔을 내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파프리카 가루를 고춧가루와 섞으며 이렇게 하면 매운맛이 줄어들고 색깔도 예쁘게 나와요 라고 말하며 가족들에게 양념을 배추에 골고루 바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피아는 김치를 버무리는 동안 김치의 발효 과정과 건강에 좋은 점에 대해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건강에 정말 좋아요. 익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만큼 깊은 맛이 배어나와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김치 특유의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루카는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했습니다. 이 냄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여기저기 스며드는 것 같아. 소피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첼라는 재빨리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김치를 살짝 볶아 바게트 빵 위에 올리고 치즈를 녹여 간단한 김치 토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루카, 한번 먹어봐.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 루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입 먹어보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어. 냄새랑 전혀 다르네. 소피아는 이를 보고 기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전기밥솥에 다진 고기와 야채를 넣고 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죽이 완성되자 소피아는 김치와 함께 상에 올렸습니다. 죽은 부드러운 질감과 고소한 풍미로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마르첼라는 고운 질감의 죽을 한 숟갈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부드럽구나. 이건 위가 약한 사람들에게 딱 좋은 음식 같아. 루카도 죽을 맛있게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진짜 맛있어. 아빠도 좋아할 것 같아. 엘리코는 몸이 좋지 않아 위장이 약했는데 죽을 한 입 먹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속이 편안해지는 맛이야.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 이 경험을 통해 가족들은 김치와 전기밥솥으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에 더욱 익숙해졌습니다. 마르첼라는 생각에 잠기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이탈리아 음식과 한식을 조합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김치와 모차렐라를 넣은 피자라든지 불고기와 바질 소스를 활용한 파스타 같은 거 말이야. 소피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두 나라의 맛이 어우러지면 정말 흥미로운 요리가 나올 거예요. 그날 이후 마르첼라와 소피아는 함께 새로운 요리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요리를 즐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식은 단순히 끼니를 넘어 가족 간의 대화와 문화를 배우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소피아는 이번에는 김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전기밥솥이 밥을 짓는 동안 그녀는 김밥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삭한 오이, 고소한 계란지단, 단무지, 그리고 얇게 썬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밥이 완성되자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하였습니다. 과정을 지켜보며 마르첼라는 전기밥솥이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김밥은 한식에서 아주 유명한 요리예요.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롤로 말아먹는 음식인데 만들기도 간단하고 맛도 정말 좋아요. 마르첼라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소피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정말 간단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피아가 시범을 보이며 김밥을 말기 시작하자 마르첼라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재료를 정성껏 올리고 김 위에 고르게 펼친 밥 위에 하나하나 정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도라 그런지 말리는 과정에서 조금 어설펐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구나. 마르첼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루카도 덩달아 김밥 말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재료를 쌓고 조심스럽게 롤을 말아보았습니다. 이거 재미있어요. 완전 나만의 요리를 만드는 것 같아. 모두가 각자 만든 김밥을 자르고 한 조각씩 맛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르첼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창의적인 요리구나. 각 재료의 맛이 어우러져서 한 입 한 입이 즐겁네. 루카도 김밥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다음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소피아는 김밥 만들기를 통해 가족이 함께 요리를 즐기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욱 기뻤습니다. 며칠 후 소피아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던 마르첼라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만든 한식 사진과 요리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팔로워가 엄청 늘었어요. 사람들이 레시피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한식을 만들어 보고 우리 전통 이탈리아 요리와 퓨전 요리까지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마르첼라는 딸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소피아. 어머니께 배운 전통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게다가 내가 한국에서 배워온 음식과 우리가 함께 만든 퓨전 요리도 흥미로울 거야. 그날부터 소피아와 마르첼라는 유튜브 채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널 이름을 정하고 요리 아이디어를 나누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 주방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명을 설치하며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첫 촬영날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소피아는 첫 번째 영상에서 간단한 한식 요리인 김밥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볼게요. 준비된 재료는 오이, 당근, 계란 지단, 그리고 불고기입니다. 참기름과 소금을 섞어 밥을 양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녀는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며 김밥을 만드는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마르첼라는 자신의 전통 레시피로 만든 라구 나폴레타노를 소개했습니다. 이 요리는 우리 가족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라구는 고기를 오래 끓여 만드는 소스인데 느리게 조리할수록 맛이 깊어져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며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특별한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채널의 하이라이트는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를 접목한 퓨전 요리였습니다. 소피아와 마르첼라는 함께 김치와 모차렐라 치즈를 활용한 김치 피자를 선보였습니다. 마르첼라는 피자 반죽을 만들고 소피아는 김치를 볶아 토핑으로 올렸습니다. 피자가 완성되자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피자를 자르고 한 조각씩 맛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조합이야. 매콤하면서도 치즈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울려. 마르첼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후 채널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올리면서 구독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요리를 보니 당장 만들어 보고 싶어요. 김치 피자는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네요. 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응에 소피아와 마르첼라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식 조리에 사용된 전기밥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렇게 쉽게 밥을 짓다니 놀랍네요. 전기밥솥으로 잡곡밥까지 가능하다니요. 게다가 찜 요리까지 된다니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많은 구독자들이 전기밥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고 일부는 직접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를 보고 고민 끝에 공동 구매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전기밥솥을 구독자들에게 판매하는 건 어떨까요? 한국으로 주문을 해야 하니 100대를 공동 구매 방식으로 진행해보는 거예요. 마르첼라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소피아는 신중하게 공지를 작성해 올렸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100대가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구독자들은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드디어 전기밥솥을 손에 넣었어요. 이제 저도 한국식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소피아와 마르첼라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요리와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마르첼라는 소피아가 처음 전기밥솥을 들고 나타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기계로 밥을 짓는다고 하면서 의아해했었는데 지금 그녀의 삶에 나타난 엄청난 변화는 바로 그 전기밥솥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밥솥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고 소피아와 마르첼라의 요리는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전통 요리와 한국의 전기밥솥이 만들어낸 특별한 조화, 어떠셨나요? 손맛과 기술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이야기.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도전해보세요. 여기는 감동 맛집.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함께해 주세요. 감동과 맛이 넘치는 이곳에서 또 만나요.